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로 시작된 해리포터 시리즈는 2011년 개봉한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2부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수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인지 혹은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미처 풀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기 위함인지 해리포터 시리즈의 프리퀄인 신비한 동물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신비한 동물 시리즈는 해리포터 시리즈보다 70년 앞선 1926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처음부터 5부작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는 1편과 2편이 혹평을 받으며 흥행이 저조했고 주연 배우들이 무리까지 일으키며 상황을 악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워너브라더스는 3편인 덤블도어의 비밀이 흥행하지 못한다면 4편과 5편의 제작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리포터 팬의 입장에서 저는 3편인 덤블도어의 비밀이 정말 흥행하기를 바랐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4편과 5편의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워너가 제발 다음 편을 제작해주길 바라며 덤블도어의 비밀을 본 짧은 후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덤블도어의 비밀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보고 나서 바로 떠오른 생각은 알버스 덤블도어의 비밀일까 아니면 덤블도어 가문의 비밀일까 였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본 다음 느낀 것은 둘 다 아니다 입니다. 물론 알버스 덤블도어의 비밀과 덤블도어 가문의 비밀이 조금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은 덤블도어의 비밀보다는 덤블도어의 군대 또는 덤블도어의 임무에 더 가깝습니다. 영화에서 덤블도어가 뉴트와 제이콥 등에게 각자 필요한 아이템을 주며 팀을 결성합니다. 덤블도어가 직접 팀을 결성했기 때문도 있지만 제가 덤블도어의 군대를 떠올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필요의 방 때문입니다. 덤블도어의 군대는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에서 등장합니다. 마법부와 엄브리지 어처구니 없는 교육 방침 때문에 어둠의 마법 방어 실전 연습을 전혀 할 수 없는 학생들이 해리포터를 중심으로 뭉쳐 실전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 연습 장소가 바로 필요의 방입니다. 덤블도어의 비밀에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린델왈드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덤블도어와 일행들이 필요의 방을 사용합니다. 제가 또 덤블도어의 임무라고 느낀 이유는 전작과는 달리 이번 영화에서는 모든 캐릭터들의 목적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전작인 그린델왈드의 범죄는 서브 플롯이 정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퀸이와 제이콥의 이별, 레타 레스트레인지의 과거, 그린델왈드와 덤블도어의 관계, 그리고 네기니와 크레덴스 등 너무 많은 서브 플롯들이 둥둥 떠다니면서 메인 플롯을 방해하는 느낌이 강했고 그래서 등장인물에게 감정이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각각의 인물들이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덤블도어의 비밀에서는 마법사 세계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길 원하는 그린델왈드와 그런 그를 막으려는 덤블도어라는 명확한 메인 플롯 위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다음은 마법동물입니다. 1편 신비한 동물 사전에서는 영화의 제목만큼이나 정말 많은 마법 동물이 등장해 관객들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편에서는 마법 동물의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많은 관객들은 제목이 신비한 동물들인데 어째서 이렇게 비중이 적냐며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덤블도어의 비밀에서는 마법 동물의 비중이 1편만큼은 아니어도 2편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뉴트와 함께 다니는 니플러의 이름이 최초로 공개되기도 했고 보우트러클 피켓은 여전히 뉴트밖에 모르는 귀여운 동반자로 나와 관객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위험도 최상위 등급 마법 생물인 만티코어가 등장해 자신이 어째서 위험도 최상위 등급을 받았는지 제대로 알려주었으며 순간이동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귀여운 디리코울은 전작에 이어 또다시 등장하면서 귀여움을 뽐냈습니다. 거기에 뉴트의 행동을 따라하는 이 조그마한 마법 생물은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주기도 했죠. 그리고 영화의 메인을 담당하고 있는 기린이 등장합니다. 기린은 순수한 마음을 지닌 자를 알아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마법 동물입니다. 다만 기린이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런 사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마법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임팩트가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작중에서 기린은 마법사들이 보자마자 깜짝 놀랄 정도로 희귀한 마법 생물인데 그런 것에 비해 외형은 너무나도 평범했습니다. 기린보다도 뉴트를 감싸 안고 날아가는 단 한 장면만 등장하는 와이번이 훨씬 더 눈에 띄었을 정도니까 말이죠. 그래서 기린이 영화의 중심을 차지하는 동물인 만큼 1편에서 등장하는 천둥새의 화려함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많은 팬들이 기대한 만큼 매즈 미켈슨의 그린델왈드는 정말 너무나도 잘 어울렸습니다. 영화가 2차 세계대전 직전 서양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해서인지 여기서 등장하는 그린델왈드는 흡사 히틀러를 연상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연기하는 매즈 미켈슨 역시 조니 뎁과는 다른 그만의 그린델왈드를 연기했습니다. 사실 매즈 미켈슨은 정말 급하게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워너가 결정할 시간을 겨우 이틀밖에 주지 않았던 데다가 매즈 미켈슨이 배역을 하겠다고 결정한 바로 다음 날 캐스팅 오피셜을 띄웠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매즈 미켈슨은 조니 뎁과 배역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으나 그와 친분이 전혀 없어서 그것조차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덕분인지 이번 영화에서 그린델왈드는 매즈 미켈슨의 그린델왈드로 새롭게 재탄생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매즈 미켈슨은 조니 뎁은 연기를 너무나도 잘하는 배우여서 그의 연기를 따라하는 것은 창조적인 자살과도 같다 라고 말했으며 나만의 그린델왈드를 연기할 것이다 라고 인터뷰에 관객들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자신있게 말한 것만큼이나 매즈 미켈슨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굵직한 연기는 그린델왈드의 야욕과 너무나도 잘 어울렸습니다. 다만 그린델왈드가 가지고 있는 오드아이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드아이 설정은 조니 뎁이 직접 롤링에게 제안한 설정으로 그린델왈드의 양면성을 의미합니다. 조니 뎁이 해석한 그린델왈드는 극단적인 면모를 가진 캐릭터였고 그래서 그의 그린델왈드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매즈 미켈슨의 그린델왈드는 약간 평면적으로 비춰져서 제가 느끼기에는 전작의 그린델왈드보다 악역다운 광기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악당이라기보다는 덤블도어의 라이벌 같은 모습이었죠. 마지막 편이 될 수도 있어서인지 이번 편에서는 전작에서의 떡밥을 최대한 회수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퀸이와 제이콥의 사랑이라든지 크레덴스의 출생에 대한 비밀, 그리고 옵스큐러스가 결국 맞이해야 되는 최후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또 덤블도어와 그린델왈드의 관계와 이들을 속박하고 있는 피해 맹세, 그리고 거기에 더해 여동생인 아리아나 덤블도어에 대한 또 다른 설정까지 추가되었죠. 다만 너무나 많은 떡밥을 회수하려는 듯한 모습은 약간 버거워 보였습니다. 평균보다 긴 런타임에도 불구하고 전작에서 남발한 설정들을 무리하게 끼워 맞추려다 보니 영화가 전체적으로 조금 산만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이번 덤블도어의 비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랑으로 보입니다. 일단 덤블도어와 그린델왈드의 사랑이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설정이었으나 이번 영화에서 공식적으로 덤블도어와 그린델왈드가 연인 관계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작중에서는 이것을 강조하려는 듯한 장면이 많았는데 특히 덤블도어의 감정선을 섬세하게 그려낸 것은 정말 좋았습니다. 배우인 주드로의 연기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훌륭했고요. 다만 덤블도어와 그린델왈드가 싸우다 말고 서로의 가슴에 손을 대는 장면은 조금 흐름을 깨는 듯 했습니다. 두 번째는 퀸이와 제이콥의 사랑입니다. 앞서 말한 덤블도어와 그린델왈드의 사랑과 퀸이와 제이콥의 사랑이 이 영화의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머글과 마법사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린델왈드와 대척을 지고 있다는 것을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 제이콥이 최강의 마법사 중 한 명인 그린델왈드에게 겁없이 덤벼드는 모습은 꽤나 신선하기도 했죠. 영화의 마지막 이들의 결혼식 장면에서 덤블도어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은 정말 좋았던 장면 중 하나입니다. 세상을 구하려는 데이를 위해 자신의 사랑을 포기해야만 했던 덤블도어의 쓸쓸함과 그리움을 잘 표현했기 때문이죠. 다만 이 두 가지 중심축 때문에 또 다른 사랑 이야기들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뉴트 스캐맨더와 티나의 사랑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작에서는 정의감이 정말 투철했던 마법사로 그려진 티나인데 바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린델왈드의 야욕을 외면하는 설정은 조금 모순되어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그리고 2편에서 가장 큰 떡밥이었던 크레덴스의 가족 사랑 역시 3편에서는 그저 이야기하듯 흘러지나가서 덤블도어 가문의 비밀이 너무나도 아쉽게 풀려버립니다. 영화의 타이틀이 무색하게 말이죠. 마지막으로 영화의 배경과 마법입니다. 먼저 간간히 나오는 호그와트의 등장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팬들에게는 너무나도 완벽한 팬서비스였습니다. 호그와트뿐만 아니라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도 종종 나왔던 호그스미드와 호그스헤드 여관도 추억을 불러일으키기엔 충분했습니다. 1편과 2편에선 각각 뉴욕과 파리가 배경의 중심이었고 3편에서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가 배경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포함해 서구권이 아닌 지역이 배경으로 나오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꽤나 색다르게 느껴졌고 그 외에 아시아권 마법사의 등장으로 공식적으로 모든 대륙에 마법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새로운 마법 주문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마법사들이 마법 주문을 외우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마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주인공인 해리포터 시리즈와는 달리 등장하는 대부분의 마법사들이 고도로 숙련된 마법사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인지 액션씬은 정말 꽤나 화려합니다.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등장하는 미러 디멘션 같은 이 공간을 활용하는 마법도 등장하고 여기저기로 능숙하게 순간이동을 사용하며 정신없이 싸우는 장면은 흡사 드래곤볼을 연상케 하기도 했습니다. 마법 주문이 아예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주문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혼혈 왕자에서 등장했던 주문입니다. 바로 스네이프가 했던 마법인 불네라 사넨투르가 그 주문인데요. 불네라 사넨투르는 스네이프의 공격 마법인 섹튬 샘프라를 치유하기 위한 마법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덤블도어의 비밀에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면이 나오는 걸로 보아 이 마법은 스네이프의 공격 마법뿐만 아니라 모든 외상을 치유하는 마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덤블도어의 비밀을 보고 나서 떠오른 저의 생각을 조금 떠들어 봤습니다. 3편의 흥행이 저조했기 때문에 다음 작품의 제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었는데 만약 이대로 시리즈가 끝나버린다면 정말 역대급 미완성 시리즈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기니와 딱총나무 지팡이 등 3편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풀어야 할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덤블도어의 비밀 어떻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쭈마였습니다.